네, 서울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이주열 총재 후보자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전 정부에서는 그 전에 어떤 좀 짧고 좀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대기업 수출 주도 그런 양적 성장 위주의 좀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표방한 대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그런 차원으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격이 다른 정권에서 연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총재로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제대로 된 덕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점에서? 네, 저희들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거시경제의 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떤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토록 하는데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에 가장 주안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되었을 때 네. 현재 현재 집권 세력은 최경환 부총리의 사실상 그 논리에 눈치나 보는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었나. 또 당시에 연이은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가는데 큰 책임이 있다라는 비판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집권 세력에 의해서 다시 이제 총리로 총재로 지명이 되셨는데요. 또 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총재가 된다면 곤란하겠죠. 우선 지난번 때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휘둘 좀 끌려갔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국 지금 나타난 결과, 다시 말해서 지난번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주택 경기를 활용해서 그 결과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그 결과를 보고 통화정책이 거기 휘둘러갔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런 비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저희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저희들이 통화정책은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과 관계없이 완화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러한 설명 또한 가능하겠으나 네. 2014년 8월 1일 연속적으로 연이어 금리를 인하할 때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척하면 척이다라는 말을 했고, 실제로 한국은행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는 점, 그런 차원에서 출범을 했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재작년에 그 대우조선 관련해서 구조조정 펀드 만들 때 국회가 그토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못 이겨서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펀드의 조성에 관해서 동의를 한 바 있어요. 그렇죠? 동의를 한 바가 있죠. 동의했습니다. 네. 저는 결국 국회가 막은 거죠, 그 실행을. 물론 이제 그때 그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피력하신 걸 저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러 가지 또 그 당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에 마치 전혀 뒷견지고 무책임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구조조정을 위한 작업과 관련해서 발권력을 동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팔짱을 끼고 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당시에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하, 구조조정 펀드에 대해서 정부 압력에 끌려간 문제, 최근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정책보좌관의 발언과 연관해서 의심을 사고 있는 측면, 연임을 할 만한 또 나름대로의 자질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말 잘 듣는 한국은행 총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중의 우려에 대해 유념하시고 총재직을 수행하시기 바라고, 그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예를 몇 가지 드셨는데 그 예로 볼 때 정말 그 중앙은행의 자율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켜야 하지만 정말 일부에서 협조를 해줘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의 발언, 예를 들면 아까 척하면 척이라는 발언도 저는 사실상 통화정책하고 무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표현이 여러 가지 그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책임 있는 분의 발언도 정말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압력을 가하면 말 잘 듣는 한국은행이 제대로 사는데 아직 문제가 적임인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한국은행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한 한국은행 통제로서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 정부 정책이 잘못 갈 경우 분명히 비판적 소통을 하고자 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연임 지명 배경에서도 통화정책의 중립성, 자율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거기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관악갑 김성식 의원입니다. 총재님, 네, 2012년 4월에 부총재로 계시다가 퇴임하셨죠. 네, 그때 퇴임할 때 당시 김중수 총재의 인사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하고 물러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고유의 가치와 규범을 하루아침에 부정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부총재로 퇴임한 이후에 2년 만에 총재로 복귀했습니다. 이주열 총재 시절에는 이른바 이주열 친정체제를 만들면서 인사를 좀 흥크러뜨렸다라는 비판도 있고 또 다른 각도의 긍정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본인은 하늘을 부끄러 인사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역동성과 직원의 사기만을 고려해서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마음과 취지는 그랬습니다만 혹시 나타난 결과를 그렇게 아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임을 하시기 때문에 네, 상투적인 관행이 혹시 네, 혹은 몸에 배인 관행이 네, 한국은행의 경영에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대해서 제대로 경영 혁신을 하고 네, 목표 지향적으로 조직을 쇄신하고 네, 소신껏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네, 취임하자마자 네, 스스로에 대한 각오를 담아서 네. 한국은행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낼 생각 없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 뭐 나름대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 살림을 또 맡아올 이제 부총재하고 이 문제는 좀 상당 부분 좀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재임명해서 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정말 그야말로 가시적으로 보여줄 그런 마음은 이제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직원들 중에 제가 덜어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말을 아껴요. 그러나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무뎌진 펜으로 두루뭉실한 보고서나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직원도 있고요. 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는 거 없이 그냥 공부방 같은 한국은행 분위기로 가고 있다. 금리 오르고 내리고 외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런 지적을 하는 네. 직원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표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뭐고 아니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스스로가 서면 답변에서 조사 연구를 강화해서 현실 적합성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특히 구조개혁 과정 속에서 국민적 이해를 높여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려면은 한국은행의 정책 보고서라든가 조사 연구 자료 등이 굉장히 논쟁적으로는 때로 접근해서 네, 특히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해결 안 됐던 구조개혁이나 네. 저생산성 문제나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와구락을 해서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내고 정부 정책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너무 네.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마 저희들이 좀 실제적으로 어떤 애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어떤 그 많은 혼선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정책과 다른 아니, 시도를 생산적인 한다든가. 논쟁이면 자신 있게 그래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어떤 정책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을 저희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내부 검토나 그 의견은 다른 각도로 해서 다른 채널로 정부에다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 노출됐을 때의 여러 가지 보도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부 정책과 상당한 엇박자를 내서 혹시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그런 불필요한 혼선이 있을 걸 우려해서 저희도 조금 소극적으로 나온 면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여당이 되었을 때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야당이 되었을 때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이런 것은 적절한 것이 네. 아니라고 봐요. 네. 문제는 한국은행이 나름대로 소신껏 가는 것인데 오늘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도는 앞으로 금리 인상은 신중히 할 것. 뭐 다른 요소도 많이 고려해서 이렇게 쭉 보도가 나고 있어요.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작년까지 현 정부 정책이 성장 문제에 대해서 해외 요인을 제외하고 나면 잘 이렇게 효과적인 게 잘 안 드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 대해서 뭔가 저금리 기조를 조금 더 유지해서 그것으로 성장률과 고용 문제에 부분적으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이런 메시지가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님께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견해에 대해서? 우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물론 발언을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일 이제 FOMC도 결과도 보고 하면은 제가 또 우리 그 요컨대 한은의 목적과 한은의 통계 분석, 한은의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이걸 가야지 자꾸 정치적으로 휘둘리시면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물류 특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걱정이 되고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주변에 있는 경제 참모들이 다 주식에 다 부자들이란 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미국 주식이 뛰었습니까? 그러다가 뭐 한순간에 뭐가 잘못돼서 글로벌리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저런 점 다 감안해서 하느니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지 네. 뭔가 성장률이 조금 걱정이 되고 고용이 걱정이 되니까 또 정책금리 문제에 대해서 또 눈치를 보거나 혹은 좀 스스로 좀 그 점을 또 조심해서 또 하려고 하거나 하면서 기조를 깨트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확실히 그렇게 하시나요?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다짐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잠깐 신중하는 것이 행여나 이것이 또 일관성 측면에서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좋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직원하는 직원들, 제대로 보고서를 쓰는 직원들, 네, 보고서 내용 마사지 안 시키고 거시경제든 미시적인 정책이든 간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여져야 구조개혁이 가능하고 네, 네. 그토록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우리는 저금리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지만 미시적인 대책을 해주세요 했지만 안 했잖아요. 네. 정부가. 그래서 이주열 총재님 시간 조금 주십시오. 지금 가고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열 총재님 계신 동안에 1030조에서 1450조로 네. 거의 절반 현재 가계부채의 절반이 이주열 총재님 임기 중에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미시적 대책에 대해서 LTV, DTI 등 규제에 대한 한은의 촉구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구조개혁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구조개혁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쓴소리도 해야 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직하고 소신 있는 정책 보고서를 격리하시고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위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이주열 인사청문회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이주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 등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및 부총재 등 근무 경력과 2014년부터 4년간 한국은행 총재로 재임한 점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통화정책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 총재로서 통화 신용정책에 대한 소신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통화 신용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융 안정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남북관계 변화,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 대외적 경제 문제와 생산성 향상의 둔화, 소득 불균형의 심화, 가계부채의 증가 및 청년 실업 등 대내적 경제 문제가 산적한 경제 상황 속에서 후보자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수행과 금융 안정의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사청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